네. 이제 제가 30분 정도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30분 동안 이제, 빠르고 핵심만 요약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온라인 쇼핑몰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 이거는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로 개척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퀴즈를 한번 이제 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정답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한번 3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들은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스라고 해서 핸드메이드 그런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매출액이 커지면 월로 이제 비용을 낼 수 있지만 처음에 3달 정도는 이제 22% 이런 식으로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SNS 채널에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건 별도로 이제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 구조고요. 결제 시스템이 여기에 붙게 되면은 뭐 3.3%에서 5% 사이 이 정도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최대 6% 이내죠.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 그리고 무신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집샵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메이저 샵들은 거의 대부분은 한 30% 이상 수수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별로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이 많이 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결국에 이제 뒤쪽에서 쇼핑몰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정답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MD의 존재 유무예요. 여러분 그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은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MD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정된 어떤 나만을 위한 담당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입점을 할 때만 하더라도 담당자라는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을 하냐면은 제가 입점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도 할 수 있고 쿠폰도 뿌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 뭐 알려주고 이런 고객센터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넓게 보면은 광고, CS, 상세 페이지, 사진 촬영 등등 이것들을 이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0% 이상 굉장히 좀 비싼 편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안에 CS, 상패, 뭐 사진 촬영,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깃 고객에게 이제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를 해줍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죠.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고요. 무슨 뭐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 기념으로 무슨 특가 이벤트 이런 것들 기획전들을 계속 열어요. 그러면서 그 트래픽을 갖고 왔을 때 우리 쇼핑몰, 우리 상품을 이제 상위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획전들을 계속 담당을 해주는 것들이 조금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것들, 아까 봤던 뭐 SNS 채널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예를 들면은 MD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깃 고객한테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를 해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요. 기획전 한다? 우리가 신청해야 돼요. 우리가 프로모션 열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 메이커스나 무신사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광고나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고 가만히 있어도 팔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완전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필드에서 물건을 팔고 계신 분도 자주 까먹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내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처음에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둘 다 잘해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그럼 이거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직접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있는 곳에서 펀딩률을 위로 올리면은 상위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안에서 잘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스도 있죠. 아이디어스에서 내가 핸드메이드 상품으로 뭐 수제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들을 덜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상품의 어떤 키워드만 잘 넣으면 된다든지 이벤트나 기획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행사, 프로모션 이런 것들만 잘해줘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반면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때는 전부 이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상품을 올린다고 해서 팔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별도의 트래픽을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이제 좀 선택을 조금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꼭 SNS를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때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사람들을 모여있는 곳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뭐 잘 하실 것 같다면 그걸 하시고요. 반면에 내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 장점이 있고 좀 강점이나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후자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어떤 플랫폼이 적합한지는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략한다 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시중에는 크몽이나 숨고처럼 어떤 재능 공유 플랫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쇼핑몰이니까 커머스를 위주로 이제 하시겠지만 이런 데에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정리정돈이나 뭐 수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업들, 이런 재능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업들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주를 맡길 때도 있어요.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거 이제 내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크몽 같은 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행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프리랜서 업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렴하게 특정 부분을 외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중에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 보셔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커머스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스 들어보셨죠?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거의 저는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아이디어스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입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마트 스토어는 특성상 SEO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키워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품명을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아이디어스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버이날이다 그러면은 제목에다가 어버이날을 붙이면은 어버이날을 검색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없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마다 너무 다 다른 정책들이 있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다 이제 달라요. 그리고 오늘의 집도 요즘에 이제 되게 많이 홍보 많이 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들이 원래 갈 데가 많이 없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이 잘 안 됐어요.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인테리어 그 플랫폼이 이제 오늘의 집에 이제 뜨면서, 원래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단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집을 보면은 이제 DP가 되어 있어요. 자기 방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버튼인데 그걸 누르면은 상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제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에이블리나 브랜디, 지그재그 등등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어떤 그 어플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에서 이런 걸 이제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스마트 스토어는 너무 이제 가성비로 이제 가는 느낌이고, 어떤 이제 기본템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조금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예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런 어플이나 뭔가 플랫폼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보시면은 국내 소셜미디어 연령별 월 평균 이용자 수라고 해서 뭐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하긴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다. 그럼 당연히 SNS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아이디어스나 뭐 다른 데를 하겠다. 그러면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강요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즐겁게 내가 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SNS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기능이 이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원데이로 이제 강의 한 번만 들으셔도 인터페이스 기능들은 다 하나씩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점에 따라서 저는 전략을 좀 이제 나눠보는 편인데, 첫 번째,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고를 이제 맡기는 대신에 이제 아까 봤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략하는 거죠. 수수료가 높아져요. 한 최소 22%에서 많으면 30-40%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결국에 이걸 인건비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또 뭐 불합리한 가격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유통이나 제조는 못하지만 물건을 소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보는 눈이 좀 다르고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 있이 소싱을 잘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마케팅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적용하는 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편한 점들 혹은 원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언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유통이나 CS를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물건을 팔고 홍보하고 CS까지 직접 해야죠. 그 반면에 이제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인건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잘 팔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CS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에 뭐 발주 발송하는 것까지 그렇다고 쳐도 그 CS 단계에서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을 때 이게 상품이 한두 개면 괜찮아요. 근데 상품이 한 10개 정도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좀 뭐랄까 CS의 시간을 되게 많이 쏟게 된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와주게 되고 뭐 친구가 도와주게 되고 지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의 어떤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다음에 저랑 만나는 강의 때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뭐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오픈마켓의 종류들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떤 것들이 이제 오픈마켓의 종류들인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선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쿠팡, 옥션, 뭐 H몰, SSG, 무신사, 컬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게 오픈마켓도 있고 종합몰도 있고 편집샵도 있어요. 우리가 통칭해서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셀러들끼리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편이고, 또 이 구분된 어떤 채널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오픈마켓끼리 조금 비슷하고요. 종합몰은 종합몰끼리 비슷하고, 편집샵은 편집샵끼리 조금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픈마켓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수수료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자동으로 카드 혜택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처음에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거기서 프로모션을 열고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막 9,500원, 9,200원, 뭐 100원 뛰기, 뭐 10원 뛰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10,000원에 올려놨는데 이제 알아서 깎는구나, 이럴 때 이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중에 1위이기 때문에, 쇼핑몰 커머스 중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몰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몰은 뭐냐면, 오픈마켓은 이제 누구나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합몰은 이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조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심사라는 게 조금 브랜드 제품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지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등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내가 단순히 물건을 소싱하는 셀러라면 여기 종합몰에는 입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정산 주기가 최소한 2달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좀 긴 편이죠. 그리고 판매 수수료도 25%가 최소고 한 40%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정산도 2달이고 비용도 이제 높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조금 중고가인 어떤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그 SSG 뭐 같은 경우에는 종합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오픈마켓하고 이제 결합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브랜드만 파는 것은 아닌데 CJ나 뭐 롯데, 뭐 GS샵 이런 데는 아직도 어떤 쇼핑몰, 홈쇼핑에서 팔았던지 뭐 그런 어떤 메이커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샵도 있는데요. 편집샵이라는 이름부터가 내가 뭔가 큐레이팅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되죠. 그래서 그 공통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신사도 원래 큐레이팅으로 조금 많이 유명해진 곳이잖아요. 29cm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메이커스도 그 안에 어떤 생태계가 있어요.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선 주문을 받고 나중에 물건이 나가는 구조, 그리고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우대하는 그런 어떤 컨셉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편집샵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담당하는 MD들이 또 달라요. 당연히 가죽공예나 뭔가 이런 걸 하는 곳이랑 식품을 다루는 MD들은 이제 담당자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MD들이 추구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들이 좀 있어요. 뭐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요. 사진 촬영, 톤앤 매너, 뭐 디자인, 문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픈마켓은 누구나 그냥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있으면은 올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몰은 브랜드여야 통과가 되는 거고, 편집샵은 각 플랫폼별로 추구하는 가치랑 맞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는 대략 한 3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중에 갔을 때 나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터무니없이 저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싶어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제 필드에 나오시면은 이런 수수료 구조 때문에 최소 30-40% 위로 올려야 이제 맛이 남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도 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판로 개청 노하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물건을 이제 소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가 또 추후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소싱하는지 제일 큰 사이트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어디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탁 판매라고 하죠. 이걸 제일 많이 아마 하실 텐데, 상품 제조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도소매로 유통을 하고 싶다는 어떤 판매자, 셀러가 있으면은 어떤 기한이나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판매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위탁 판매를 해요. 제가 물건을 소싱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 쇼핑몰에다가 물건을 올려요. 그럼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발주를 어떻게 보내냐면, 그 발주서가 있겠죠. 이제 송장 번호라고 해서 그 고객의 어떤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정보들을 제조사한테 이제 넘깁니다. 엑셀 파일로. 그럼 제조사에서 그 엑셀 파일을 보고 배송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에서 중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주가 들어오면 제조사한테 말해서 제조사가 택배 배송이 가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한 8-90% 이상은 이런 위탁 판매 형태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실 건데요.
가끔 이제 네이버 쇼핑에다가 뭔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잘 보시면은 이 가격 비교라는 게 있어요. 가격 비교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는 뭐 41,380원인데 그 밑에는 41,44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딱 봐도 이런 거예요. 판매처와 가격이 각기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 혹은 판촉 그 총판권을 갖고 있는 유통사가 많은 판매자한테 공급가로 제한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가 이제 물건을 위탁을 해서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셀러들이 이제 한 열 몇 명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뭐 10원 단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뭐 이런 어떤 경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배우는 거지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을로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소싱을 어디서 해오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우선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해외 구매 대행도 있고 도매 사이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구나라고 알게 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유통과학연구회라는 네이버 최대 그 유통 전문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들어가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회원가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고 있고 또 정보성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잘 파는 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노하우를 이제 얻어 가시는 게 저는 이제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제 카페들은 뭐냐면 유통과학연구회는 제조사나 유통사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셀러오션은 내가 온라인으로 부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또 유통 노하우 연구회도 이제 마찬가지고 무역 유통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카페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꼭 한번 가입을 하셔서 회원 가입하셔서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통과학연구회에 들어오면은 이제 신제품 유통의 시작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죠. 지금 같이 보이시죠?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상품 찾습니다. 상품 제안합니다. 뭐 구함 찾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죠. 여기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신제품, 신상품 전시관이 있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남들이 많이 팔지 않는 어떤 물건들을 이제 좀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조사 신제품 전시관, 유통사 신상품 전시관 뭐 이런 곳들을 이제 들어가셔서 글을 보시면 돼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글이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몇백 건들의 그 제안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좀 시간과 노력을 좀 들여서 천천히 한 번씩 이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글들을 누르면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 안에 보시면은 유통과학연구회 안에 보시면은 게시글에 있는 메일로 제안서를 보내거나 댓글로 제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게시글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댓글로 그런 게 이제 달려 있어요. 메일 드렸습니다. 제안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제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 결정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점 권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땐 좀 의리이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격 결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제가 불리하기만 안 하면 돼요. 인터넷 최저가가 이제 얼마인지, 얼마로 팔면 되는지 이런 것들만 서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13,000원 미만으로는 팔지 않겠다, 팔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서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 내가 만약에 팔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1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우리 거가 팔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고, 독점 권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팔면 저한테 조금 더 사은품이나 증정품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특정 채널에서 우리한테만 이제 팔 수 있게끔 권한을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이거 독점 권한 같은 경우에는 통판이랑은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각 채널별로 독점 권한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만이라도 이제 갖고 오시는 게 좋고, 쿠팡에서 내가 잘 판다 하시면은 쿠팡에 대한 권한만 갖고 오셔도 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 이제 3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요? 공급가를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를 이제 제한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택배비는 얼마고, 상품 공급가는 얼마고, 뭐 여기 안에는 물류나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3만 원 이상으로만 팔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건은 어떻게 배송되나요? 발주서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예를 들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안에 발주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메일로 제조사 그 대표님이나 그 물류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쪽 메일로 엑셀 파일 출력해서 엑셀 파일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공급가를 입금을 해야 제조사에서 물건이 이제 가요, 위탁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좀 익숙해지면은 일주일 단위로 사장님 제가 물건 값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먼저 발주가 가고, 먼저 이제 배송이 가고, 일주일 후에 제가 그동안 그 이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물건 공급 카드를 이제 한 번에 입금해주고, 이런 방식이 좀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익숙해지면은 2주 주기나 월 주기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제가 전달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뢰 관계가 이제 좀 돈독해진 파트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월 주기로 좀 정착을 했죠. 처음엔 저희도 이제 일주일이랑 2주일 이런 주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또 추후에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